반갑습니다. 저는 영어의 영재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한국어 영어 설명회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강사 소개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한양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경력은 대치상상학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원 동안 지금 여러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해왔고 수능과 내신을 지금까지 약 11년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가 되었던 시간에 특정 하나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어머님들께서 좀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바로 본론적으로 한용고 시험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시험의 특징들 중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진 않고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만 하는 정말 원포인트 레슨의 개념으로서 한 가지 포인트를 콕 잡아가지고 그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박동빈 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틀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강동구 내에서 시험 범위가 가장 많죠. 자사고인 배제고보다도 더 많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지문이 시험 범위가 설정이 되기도 하고 그 모의고사 지문의 개수가 약 50개에서 약 6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강남권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랑 비교를 해봐도 결코 적은 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또 우리가 내신 대비 기간은 약 5주에서 약 6주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약 6주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0개의 지문을 약 일주일에 약 10개 정도씩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일주일에 10개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5개씩 1개 내지는 2개 정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어도 해야 되고요. 수학도 해야 되고요. 한국도 해야만 하고요. 여러 과목들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5주에서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포인트 레슨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연계 지문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영고의 시험은 정말 급상승과 급하락을 아이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연계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배워왔었던 혹은 공부를 해왔었던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는 거죠. 즉, 그 지문이 어딘가 출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지문의 출처를 선생님들이 추적을 해서 출처를 찾으시고 난 다음에 그 앞단락에 있었던 내용을 살짝 가지고 와서 합쳐버리거나 아니면 뒷단락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로 합쳐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지문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조금 짬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한 번도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 난생 처음으로 순수하게 나의 영어 실력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지문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지거나 혹은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면 아이들은 열심히 그 지문을 가지고 50개에서 60개를 하다가 그냥 막 외우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문을 받아봤더니 알 거는 같은데 뭔가 내가 공부를 했던 지문인 거는 같은데 정답이 안 보이네. 해석이 잘 안 되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듯이 연계 지문의 난이도가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온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그 학생의 점수와 그 학생의 등급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영고에서 출제가 되었던 어법 중심의 문제들 혹은 한영고는 또 단어장도 있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정된 단어장이 있죠. 그 어법이라던가 어휘를 가지고 시험 난이도를 결정을 지었었던 과거의 시험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트렌디한 그 시험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계 지문이 아이들의 점수와 등급을 결정짓는
결국에는 분기점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연계 지문 출제는 아무나 대응할 수 없는 게 팩트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출판사에서 영어 전문 교재를 시중에다가 출판을 해본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연계 지문을 제작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믿고 걸르셔도 됩니다.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작년이죠. 24년 12월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제가 융합지문, 연계지문을 제작을 해왔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 중략을 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9번 지문과 10번, 15번, 22번 이렇게 각자 개별적인 지문들 중에서 중심 소재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이 지문들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지문을 창조를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교였거든요. 그러면 이 지문을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수백 개의 변형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풀리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자면 의뢰 입장에 있다 보니 학교에서 얘네를 다 썼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강사는 똑같이 학교의 스타일대로 섞어서 지문을 만들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 중심 소재를 쭉 나열해 놓고 중복되는 소재들 내지는 연결될 수 있는 소재들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고요. 이제 그 고민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여기서 기사 A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9번 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B라고 하는 것은 뭐 15번 지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 C라고 하는 거는 뭐 22번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 그 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 A, 기사 B, 기사 C를 일단 중심적인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하고 그 요약 정리된 내용들 안에서 기사 A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기사 B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경우의 수로서 어떠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전개가 될 수 있고 형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3D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소재들을 다 연결하면서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지문들이 이제 창조가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 이 지문들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을지언정 어찌됐든 중심 소재가 동일한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예를 들자면 뭐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뭐 K푸드의 글로벌화 뭐 그런 단어들까지도 확장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의 수를 약 20개 정도를 제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만 하는 역할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동일한 시험의 유형과 동일한 시험의 스타일을 살려낸 그런 지문들을 제작을 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20가지 정도를 일단 아이들에게 다 제공을 합니다.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상 시험 보러 갔을 때 똑같은 지문은 아닌데, 융합 지문 그 교재에서 봤던 거구나.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요 소재와 요 소재와 요 소재가 연결될 수 있고, 이 소재들이 연결됐을 때 지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단다. 내가 봤었던 그 지문과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과장하고 있다라고, 혹은 조금 뻥튀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과 체감 유사성은요, 지문의 유사성은 약 95% 이상이 된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은 정말 유수한 이름 있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지문을 제작을 하고 그 지문을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교재로 만들어서 시중에다가 출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프린트 쪼가리 하나 만들어내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전국적으로 오픈하는 거잖아요. 나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또 검토를 해서 시중에 출판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시중 출판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지문이 융합이 되고 연계가 되는 한영고 지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고에서 연계되는 지문 제가 비슷하게, 아니 거의 똑같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을 보는 건 아이들의 역할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료만 띡 던져주고, 물론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제가 시험 기간이 되면 평균적으로 한 5, 6kg가 빠지거든요. 그걸 빼려고 빼는 게 아니라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못 먹어가면서 이 자료, 지문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살이 빠지는 건데, 물론 그렇게까지 힘들게 만들긴 했지만 자료만 띡 던져주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리죠.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가 조금 작아서 어머님들께서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어 시험 봤던 거 몇 개를 틀렸고, 주간 테스트 봤던 것은 몇 점을 받았고, 100분위로 변환했을 때 점수, 그리고 이 점수를 받게 된다면 예상되는 내신 등급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 주제에서는 해당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클리닉을 하겠다, 수업을 하겠다, 다 안내를 하고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아이가 실제로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로 해당 관련된 지문과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서라도 제가 꼭 숙지를 시키기 때문에, 자료만 잘 만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는 어머님들께서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들께서도 안녕하세요, 점수가 높은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서 알려주셔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을 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관리적인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아이를 잘 지도하고 있으니까는 어머님들께서 영어학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우리 영어의 경제학원에서 박동빈이라고 하는 저 또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영어 지문에 대한 연계 지문을 제가 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한영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반과 주 2회 반이 있습니다. 둘은 각 장단점이 있겠죠. 주 1회를 오게 된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들이 관리적인 부분은 조금 덜 케어를 받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당연히 조금 줄어들겠죠. 주 1회만 오게 되니까. 하지만 영어 실력이 기반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나아가서 주 2회반은요, 조금 영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손을 더 타야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주 2회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마도 더 유리할 거고요. 구체적인 시간은 주 1회반은요 3시간 30분 수업이고요. 매주 토요일 3시부터 6시 30분에 수업이 진행되고요. 주 2회반은요 화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조금 예쁘게 잘 찢어놨어요. 화요일에 공부를 하고 학습된 내용을 잘 복습을 해서 목요일에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너가 공부를 잘 하고 이해를 잘 한 것 같으니 그럼 이제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금, 토, 일, 월 약 4일간에 걸쳐서 또 온전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화목반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화목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나눠서 일주일 동안 총 4시간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프린트에서
일부 내용이 조금 빠진 게 있네요. 개강 안내, 개강 날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 1회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8일, 여기는 3월 8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주 2회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에 3월 6일에, 여기 주 1회반은 3월 8일, 주 2회반은 3월 6일 목요일에 개강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경지학원에서